안녕하십니까. 히히락락, 항상 즐거운 스타인북 코칭의 김희락입니다. 오늘은 이 또 대자연의 숨결 속에서 오늘 이 북코칭을 진행하면서 저 또한 역시 이 자연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 자연의 패턴 속에 어떤 원칙이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첫 번째로는 현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진실하고 투명해지고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 214쪽에 보시면 약점에 대해서 노출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사람의 취약성, 그 사람이 단점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 달리오는 이 약점을 공개하게 되면 사실은 더 좋다. 그리고 현실의 처절한 고통과 어려움 잘 이겨냈을 때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쁘고 어떤 사람이 좋냐? 나쁜 것은 가혹한 현실과 마주치는 것을 반대합니다. 좋은 사람들은 가혹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나쁜 것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좋게 보일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하지만 좋은 사람은 목표 달성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나쁜 사람은 1차 결과에 대해 생각하고 좋은 사람은 2차, 3차의 결과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은 발전에 방해되도록 고통을 내버려둬요. 하지만 좋은 사람은 발전하기 위해서 고통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또 나쁜 것은 뭐냐면 모든 책임들을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거죠. 하지만 좋은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습니다. 두 번째 단계, 인생의 원칙.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5가지 단계를 활용하라.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갈망하는 것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목표인 건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갈망한다는 것은 내가 좋은 차를 갖고 싶다, 좋은 집을 갖고 싶다, 욕구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가지는 목표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보다 더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목표인지 갈망인지를 항상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용인하지 마라.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진짜 문제인지 잠재적 원인인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서 피곤하다. 피곤한 이유가 잠을 못 자는 걸까요? 진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피곤한 이유를 찾는 겁니다. 내가 끝내야 될 일들을 못 끝내서 피곤하다. 또는 지금 사람한테 피곤해서 그게 내가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문제를 진단하라는 겁니다. 기차 시간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차를 놓쳤다. 이게 이제 근접 원인인데, 근본 원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기차 시간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차를 놓친 게 아니라 나는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차 시간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죠. 네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획을 하는 거죠. 계획을 할 때는 6화 원칙에서 세밀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했을 때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잘 실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계획을 완수하고 성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실천하라입니다. 실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좋은 업무 습관입니다. 습관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인생의 어떻게 보면 집사예요. 실행을 할 때 투두리스트를 만들어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거를 우선시해야 되고 어떤 거를 나중에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다. 세 번째, 극단적으로 개방적인 생각을 가져라. 우리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뭘까요? 그건 바로 내 자신의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자존심, 자아가 개방을 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내가 내 시각으로 봤을 때의 모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의 모습하고 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그리고 위대한 인물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전부 다 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극단적인 개방에 대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이 레이 달리오는 7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아무리 뛰어나라고 해도 적어도 0.001%는 옳지 않다는 것을 믿어라. 두 번째, 의사결정은 2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 첫 번째로는 정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결정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솔직하지 못한다. 네 번째,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산할 수 있다.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배운다는 얘기. 생산한다는 얘기는 내 생각을 전달한다. 딴적으로 개방적인 사람들의 성격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배우는데 항상 목말라 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균형 감각을 가진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내 눈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앞으로 돌려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싶다 할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는 안 보고 다른 사람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다른 사람이 보는 이 균형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로는 최고의 답이 아니라 최선의 답을 찾는 데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개방적인 사람들은 이게 최고의 답이 아닐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해서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해서 개방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에 7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려는 건지 아니면 이해하려는 건지 분명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사려 깊은 반대의 기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때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질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내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했을 때 사려 깊은 반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생각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생각을 비교하라. 여기서 포인트는 신뢰입니다. 그 분야에서 또는 그 의견의 행동의 결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나고 있다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뢰치의 점수는 높다는 거죠. 폐쇄적인 사고와 개방적인 사고의 신호를 알아채야 되는데, 폐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반대의 생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방적인 사람들은 의견 충돌을, 그 관심을 끄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폐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의견을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개방적인 사고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폐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보다 자신을 이해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개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받아들입니다. 폐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개방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주장을 하고 언제 질문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폐쇄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개방적인 사고의 사람들은 언제나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폐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2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적인 사고인 사람들은 사고하는 능력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사고를 받아들입니다. 폐쇄적인 사고의 사람들은 겸손이 없습니다. 개방적인 사람들은 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원칙 4번째, 사람들의 뇌는 전부 다 다르게 작동하는 것을 이해하라.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를 하는구나. 그런데 어디에서 영향을 미치냐면 뇌와 아주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좌뇌는 논리적이고 수학적이며 현실이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계획과 질서, 사실에 집중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뇌는 정서적인 걸 좋아하고 예술, 창의성, 상상력, 종종 딴 생각을 하게 되고 허구를 선호하며 창의적 이야기를 즐긴다는 거죠. 다양하게 사람들이 뇌가 작동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 인생의 원칙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특히 조직에서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묶어줘야 될지 깨닫는다는 거죠. 또한 조직원들 서로가 이해력이 높게 되고 일을 추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5번째,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법을 배워라입니다. 우리가 매번 쭉 가다 보면 2갈래 길이 있을 수도 있고 3갈래, 4갈래,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결정할 건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효율성을 위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 레이 달리오는 무엇으로 결정을 했을까요? 바로 원칙입니다. 어떤 선택이 있을 때마다 원칙을 활용하고 또한 신뢰도 가중치를 결정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알고리즘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 과거 내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분은 모든 것을 컴퓨터 알고리즘에다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런 어떤 대응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으로 만들었다.